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참마쌤입니다. 하루가 또 시작됩니다. 일요일. 날도 덥고 후끈후끈해요. 그래도 할 거는 또 해야겠죠. 하여튼 여러분과 함께 또 한번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살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약간 오해도 있고 좀 다툼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살다 보면은 친구도 그렇고 지인도 그렇고 그런 관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해하려 애쓰지 말고 내버려둬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억지로 이해하려 하거나 설득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억지로 또 설득하려고 하면은 상대가 또 스트레스를 받겠죠. 이 사람은 타고난 성격, 자라온 환경, 체득한 경험이 이 모두가 달라요.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상대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내버려 둡시다.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다면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저절로 이해가 될 거고, 이해가 필요 없는 일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한 거 잘 참고하셔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또 한번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또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요즘 그래도 스마트폰 하면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보다 잘 만든 데가 있나요? 애플이 잘 만드나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하드웨어 쪽에 스마트폰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듭니다. 요즘 그러다 보니까 중동에서 자존심을 지켰다고 해요. 중동 자존심. 스마트폰 점유율 1등, 삼성전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중동 스마트폰 시장에서 34% 점유율로 1위를 기록을 했는데 2등인 샤오미와의 격차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벌렸습니다. 2배 이상 격차를 벌렸다. 그리고 반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의 저가 공세에 밀려서 3등에 그쳤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보니까 중동 시장에서 2분기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은 34%로 샤오미 17%, 트랜시션 15%를 제치고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했고 애플은 8%로 5등에 그쳤습니다. 삼성전자가 중동에서 갤럭시 A 시리즈 등 중저가 모델을 전략적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인 갤럭시 S25 그리고 S24 FE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중동 시장은 AI의 중심에 그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높은 가처분 소득과 5G의 확산, 젊은 소비층의 기술 수요 등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동남아 시장은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중국 업체들한테 좀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등에 머물렀네요. 올해 2분기 동남아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샤오미가 19%, 1위를 차지했고 트랜시션, 삼성전자 각각 18%, 17%, 오포가 14%, 비보가 11% 이렇게 바짝 쫓아오는 모습이네요. 샤오미는 레드미 시리즈 판매 호조와 유통망 확장에 힘입어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1위를 탈환했는데 이 트랜션 역시 10만에서 20만원대 저가형 모델을 무기로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시장은 삼성을 제외하면은 사실상 중국 업체들의 거의 무덤이죠. 무덤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중국 업체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 애들이 저가로 상당히 후려치고 있다는 거죠. 업계에서는 삼성을 프리미엄과 브랜드 신뢰가 강점인 중동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지만 이 동남아에서는 보다 정교한 중저가 현지화 전략이 좀 요구되지 않겠냐, 그렇게 현재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치열하네요. 이렇게 경쟁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그 자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이 재정난에 빠진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살리는 것에 더해서 핵심 전략 물자인 이 반도체에 대해서 영향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행보로 풀이가 됩니다. 블룸버그에서 복수 소식통을 인용을 해가지고 백악관이 인텔 지분 매입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쿠시데스의 백악관 부대비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 그 가정으로 논의되는 그 거래는 그 공식 발표 전까지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이 보도에 따르니까 인텔은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면은 대금 일부를 오하이주에 건설 중인 이 파운드리 공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텔은 22년에 착공한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을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지만, 이 재정난 때문에 완공 시점을 올해에서 2030년으로 연기를 했어요. 그 인텔 파운드리 부분은 22년 1분기 이후로 매분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지분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영권 확보가 아닌 긴급 자금 지원 성격이 강할 거라는 거죠. 한편 해당 조치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랑 대만 TSMC 등 경쟁사에서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을 보유할 경우 빅테크들이 인텔 몰아주기 주문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국내 투자자 중에 최애 종목이 뭔가 했더니 테슬라, 삼성전자,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올해 7월에 테슬라 관련주와 삼성전자가 미국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 나란히 매수 1등에 올라가지고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이달 14일 자사 플랫폼을 통해서 7월 한 달 동안 국내 해외 주식을 거래한 사용자들의 수익률, 구매 금액, 상위 종목을 집계를 했나봐요. 그래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이 분석 결과에 따르니까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여기에 평균 수익률이 각각 7.8%, 4.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 7월 평균 수익률은 전월 대비 상승을 해가지고 2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고, 레버리지 상품과 AI하고 코인 관련 종목의 강세가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죠. 테슬라 2배짜리 레버리지 ETF인 TSLL 10%, 마이너스 10%예요. 테슬라 마이너스 3%. 이렇게 실적에 대한 부진과 정치적인 불확실성에도 이 구매 금액 1, 2등을 유지를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3%는 AI 수요 기대가 계속되면서 전월 대비 3계단 상승해서 3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단타성 그런 매매 수요도 두드러졌네요. 어도브 푸드 인그레디언츠가 7위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서 AI, 샤프링크 게이밍, 인카넥스 헬스케어 이렇게 단기 급등 테마주들이 또 새롭게 진입을 했습니다. 주식 고수들의 평균 수익률은 37.6%로 전월보다 좀 하락을 했네요. 고수들 상당하네요, 보니까. 그리고 좀 하나유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알테오젠, 삼천당 제약 등 이 방산, 조선, 바이오 업종 전반에 대한 투자 비중도 높았더라.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도 대표적인 우량 종목에 대한 꾸준한 매수세가 확인이 됐고, AI, 급등주, 전략형 ETF 등 새로운 테마로의 분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보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주식에 몰빵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몰빵 때리면 안 됩니다. 그 바보 같은 짓이고, 항상 늘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대비해야 합니다. 언제 갑자기 또 폭락이 올 수도 있어요. 한 9월 정도는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하여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